학생체플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5월 29일 체플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저희의 생각 속의 사랑을, 저희 말 속의 사랑을, 저희 행위 속의 사랑을, 그리고 저희 영혼에 감춰진 곳들 안에 사랑을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하는 학우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5절 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소프라노 이현경 선생님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라는 곡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우리 특별 찬양을 해주신 소프라노 이영경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연을 해주실 분은 안종현 교수님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2018년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하시고 또 세계 상위 1% 연구자, 한국그래핀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정말 많은 상들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 정회원이시고 우리 언더우드 특훈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뇌공학 기술의 발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윤리적 고민과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기술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속도보다 더 빨리 발전하는 시대에 깊이 또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종현 교수님 오셔서 강연해 주실 때 우리 귀담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기전자공학부의 안종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대면으로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강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온라인 상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크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공학과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 뇌공학을 이용해서 또 그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열심히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이런 뇌공학 기술들이 크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 발전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때 우리가 꼭 고민해 봐야 될 어떤 윤리적인 고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적인 교훈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서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 3장 5절에서 6절.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례하고 너의 명철을 위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두 가지 말씀에서 첫 번째 잠언에 너의 명철을 위지하지 말아라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기서 명철이란 결국 우리의 지식을 뜻하시는 거죠. 두 번째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할 때 우리 지식에만 의존하면 얼마나 좀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제 강연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혹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도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뇌의 신경세포로부터 뇌파 신호를 획득하고 전자공학,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획득한 신호를 처리, 해석하고 이를 활용해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로 정의돼. 그리고 이러한 BMI 기술들은 질병이나 사고로 생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현재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학과 공학이 융합된 기술 분야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뇌는 전기 신호를 통해서 작동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인체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심장이나 콩팥과 같은 다른 장기들은 그런 메커니즘이라든가 기능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서 우리가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뇌는 불과 우리가 10% 미만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들려주십니다. 그만큼 뇌가 아주 복잡하고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인체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뇌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우리 여러 기관들 또 우리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기관하고 복잡한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이 이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뇌가 저희 표면이 아주 꾸불꾸불하게 생겨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보통 대뇌 피직이라고 하고 각 특정 대뇌 피질 조직들이 각각 신체 기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손가락의 감각이라든가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때 특정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전기 신호들이 우리 뇌파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뇌파들을 우리가 대뇌 피질에서 측정해 낼 수 있게 되는데요. 각각 기관들이 특정 대뇌 피질 영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우리가 뇌파를 읽어드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다리의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이 바로 BMI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뇌파 신호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LFP, 로우 필드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아주 날카로운 일렉트로드를 뇌 속에 심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특정 뇌파를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또한 또 다른 종류가 스파이크라고 또 하나 있고요. LFP하고 비슷한 종류의 뇌파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손쉽게 뇌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 밖에, 우리 머리 밖에서 측정할 수 있는 EEG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술하지 않고 머리 표면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긴 하지만 머리뼈라는 어떤 절연체가 우리 뇌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그 잡음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위로적으로 좀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COG라는 뇌파 신호가 있는데요. 이 ECOG는 LFP처럼 샤프한 일렉트로드를 뇌에 꽂아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대뇌 피질 표면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해내는 방법입니다. LFP는 그 일렉트로드를 통해서 뇌세포를 파괴해야만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반면에 ECOG 시그널은 대뇌 피질 표면에서 직접적으로 읽기 때문에 뇌세포를 파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아주 명확한 신호를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지금 위료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뇌파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BMI 기술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활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읽어서 어떤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활용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BMI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혹은 글을 쓰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단어를 생각을 할 때 그때 발생하는 뇌파 신호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고 이걸 외부 기기에 전달을 하게 되면 모니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표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분야는 이제 재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와 또 팔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가 있을 때 우리 아직 뇌세포는 살아 있습니다. 팔 근육을 움직이고 싶은 그런 뇌세포와 다리 근육을 조절할 수 있는 뇌세포가 여전히 살아 있지만 아직 팔과 다리가 조작되지가 않는 그런 상태죠. 하지만 이런 특정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대뇌 피질 표면에 전극을 심어서 거기서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 생각만으로 팔과 다리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공 로봇이라든가 인공 팔을 활용하게 되면 대신 우리의 생각을 읽어드려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 가지 예를 이제 보여드린 것인데요. 첫 번째가
이런 키보드와 마우스로 조작 없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브레인 인터페이스 분야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이고, 두 번째 이미지는 좀 팔에 장애가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분의 뇌파를 측정을 해서 팔을 조작해서 컵을 움직인다든가 어떤 물건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머리를 자세히 보시면 조그만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분의 뇌에서 뇌파를 측정해낼 수 있는 일렉트로드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상당히 좀 사이즈가 커서 활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그런 분이십니다. 예, 바로 맞습니다. 이제 앨런 머스크인데요.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겠다고 스페이스 X를 창업했었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창업한 그런 분입니다. 상당히 야심가이고 상당히 창의적인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분이 또 하나 창업한 회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새로운 바이오 칩을 내장을 해서 생각만으로 컴퓨터 인터페이스 접속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칩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동전만하게 아주 작은 그런 칩인데, 여기서 뇌파를 읽어드리고 분석해서 외부로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칩을 이쪽에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바이오 칩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아주 날카로운 일렉트로드와 연결이 돼서 뇌로부터 직접적으로 뇌파를 측정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측정된 뇌파들이 보여드렸던 그 칩을 통해서 외부 기기에 전달돼서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1년도에 이 뉴럴링크사에서 원숭이 실험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원숭이가 좀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요 오렌지 박스를 커서로 맞추면 여기서 맛있는 주스가 나와서 원숭이가 열심히 마우스 커서를 조작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두 번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커서 쪽하고 모니터 쪽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커서가 움직이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원숭이 머리 위에 앞서 보여드렸던 뉴럴링크사의 바이오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커서를 움직인다는 생각을 감지를 해서 이게 무선으로 이 컴퓨터에 전달돼서 커서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시연한 것입니다. 이때 그 앨런 머스크가 지금 X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트위터에 이런 메시지를 올렸어요. 뉴럴링크가 이 기술을 곧 FDA 승인을 얻어서 사람에게 인체 실험을 곧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트위터 메시지를 봤을 때 이게 언제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불과 2년 만인 지난해 말에 이런 뉴럴링크사에서 인체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분은 그 목 아래로 하반신이 지금 마비된 그런 환자인데요. 이분 머릿속에 지금 원숭이와 같은 바이오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만으로 지금 노트북에 있는 체스 게임을 두고 있죠.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커서를 움직여서 체스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반신이 불구가 돼서 어떤 팔을 조작하거나 움직이기 좀 어려운 분에게 어떤 의사소통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하는데 이런 BMI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천체 물리학자이신 스티브 호킹 박사인데요. 대학 시절에 루게리병에 걸려서 몸의 근육을 활용할 수 없어서 평생을 휠체어에서 생활하셨던 분이죠. 하지만 이분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구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셨고 또 대중 강연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인텔사에서 개발한 컴퓨터 덕분이었는데요. 이분이 다른 쪽은 못 움직여서도 그 눈동자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눈동자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이렇게 이 알파벳 철자 하나하나를 이제 조작을 해서 이 단어를 외부 사람들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외부 강연을 하거나 저서를 활동을 하셨었죠. 만약에 이분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뉴럴링크사의 BMI 기술을 미리 활용하실 수 있었다면 아마도
더 멋진 강연과 더 멋진 저서를 만들어내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와 같이 이런 뉴럴 인터페이스 기술이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와 더불어 사실은 뉴럴링크사 전에 유럽에서는 그 뇌공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결과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위스의 EPFL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로장공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대학에서 이런 척수 손상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 칩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네이처지에서 발표한 결과인데요. 척추가 손상이 돼서 하반신이 불구가 된 그런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이제 뇌는 뇌조직은 아직 살아있는 거죠. 걷고 싶은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런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신호들이 척추가 손상이 돼서 다리 근육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걷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팀에서는 새로운 바이오칩을 개발을 해서 원숭이로부터 걷고 싶은 생각을 인식을 하고 이걸 척수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와이파이 기술처럼 무선으로 이 걷고 싶은 뇌파 신호를 이 다리 근육에 전달합니다. 다리 근육 쪽에 새로운 전극이 있고 여기서 뇌파 신호를 감지를 하면 다리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줘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보시는 동영상처럼 이렇게 원숭이가 실제로 걷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척추가 손상에 대해서 전혀 걸을 수 없었던 원숭이였는데 머리에 이런 칩들을 심었고 여기서부터 대파를 측정을 해서 다리의 근육에 무선 신호를 전달해서 실제로 이렇게 걷게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이 기술이 사람에게도 활용이 될 수 있을까 큰 우려를 했었는데 불과 7년 만이 지난해 말에 사람에게 적용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유럽연합에서 엄청난 연구 자금을 투입을 했었는데요. 드디어 작년에 네이처지에 같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좀 더 원숭이 실험에 활용되었던 바이오칩보다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인데요. 이미 FDA와 유럽의 FDA 승인까지 받고 임상 실험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4채널로 이루어져 있는 두 가지 그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요. 이걸 사람 뇌에 임플란트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걷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신호를 측정을 해서 다리 근육에 전기 자극 신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낭에 이런 시스템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 외부에 전선 없이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포터블한 시스템까지 다 구축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실제 이 논문에서 발표한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논문이지만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연구 결과였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된 기술이고 아마 우리 인간에게도 활용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조만간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 후면 하반신 불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 기술이 적용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저의 그 연구실 얘기를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뇌파 측정 전극에 대한 기술들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 이 그라핀이라는 그 신소재가 사이언스지에 처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라핀은 탄소 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인데 보통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연필에 한 층으로 구성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체 접합성이 우수하고 피부에 접착됐을 때 뇌파를 비롯한 생체 신호를 상당히 깨끗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이런 BMI 기술에 적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새로운 나노 신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노벨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그라핀을 뇌파를 측정하기 위한 이런 전극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연구 개발을 했고 저희 동료들과 함께 지브레인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 실제 임상 실험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좀 뇌질환 치료 목적인데요. 지금
조그만 소형 동물을 넘어서서 보시는 것 같이 돼지까지, 대형 동물까지 실험이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돼지의 여러 가지 뇌파를 측정하는 데도 성공을 했고, 최근에는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뇌질환을 치료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파킨슨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바이오 칩에다가 이 뇌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또 전기 자극을 주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뇌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포터블해서 움직이는 쥐에 이런 디바이스를 장착했는데,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뇌파 신호를 아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BMI 기술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발전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앞서 앨런 머스크가 창업했던 뉴럴링크사가 개발했던 BMI 뉴럴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흥미롭게도 앨런 머스크가 창업했던 또 다른 회사 테슬라에서 새로운 그 제품 개발에 대한 뉴스를 얼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언뜻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야인데, 이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그것도 사람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시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예전 2022년도 버전은 조금 부족한 로봇이었는데, 23년도에 이제 옵티머스라는 거의 사람과 거의 똑같이 생긴 그런 로봇이죠.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던 그런 로봇인데,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고 사람과 같이 거의 잘 걸을 수도 있고 아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물체를 보시는 것처럼 아주 손쉽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능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게 그 동영상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고요, 실제 로봇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촬영한 겁니다. 이 정도로 로봇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분야에서 가장 앞선 그런 회사인데요.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이 회사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 기아자동차의 자회사로 소속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사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은 미국의 미 국방성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달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달파에서 군사용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입니다. 지금은 군사용 로봇보다는 이렇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걸 잘못 활용하면 충분히 로봇 군인으로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우려스러움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인데요. 아마 제가 이 영상을 보자마자 좀 섬뜩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챗GPT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챗GPT를 개발한 회사가 오픈AI라는 회사인데, 이 인공지능 회사가 로봇 회사와 협업을 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분이 이 로봇에게 요청을 하나 합니다. 뭐 좀 먹을 게 없겠냐고 물어보니까 로봇이 둘러보더니 요 테이블에 놓여 있는 사과를 집어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묻죠. 왜 이 사과를 나한테 줬니? 라고 물었을 때 이 로봇이 요 테이블 위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애플밖에 없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빈 접시를 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건조대에 위치하면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에 아주 신기하게 생각이 됐는데 조금 이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주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학기술과 전자공학 또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됐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존의 위학기술과 공학기술이 달성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의 융합기술도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학문 분야가 결국은 다 우리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었던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식에만 우리가 바탕을 두고 연구 개발을 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또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나 들려주셨어요.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선한 근성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기술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걸 선한 방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악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핵 분열 반응이라고 있는데 많은 핵물리학자들이 핵 분열 반응을 좋은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지만 이걸 이용을 해서 핵무기라는 아주 무서운 어떤 무기를 우리가 개발을 해냈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핵 발전소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한다면 인간을 다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무기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영화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포스터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터미네이터입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명작이 1편, 2편입니다. 꼭 1편, 2편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첫 편이 벌써 30년 정도 된 그런 작품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래에서 로봇이 와서 어떤 미래에 우리 인간 반군의 지도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로봇이 지켜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해서 우리 무기 체계의 시스템 관리를 이 인공지능에게 맡깁니다. 맡겼더니 이 인공지능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존재가 무엇이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악한 인간을 없애는 것이 이 지구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로봇을 조정을 해서 사람을 학살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는 이런 세상이 오겠어 하고 웃으면서 영화를 봤는데 다시 지금 기술을 되돌아보고 이 영화를 보면 좀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테슬라에서 만든 옵티머스라는 로봇과 오픈 AI 기술의 인공지능이 접목된 로봇 기술을 보면 사람과 같이 아주 유연하고 잘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인데 또 인간의 어떤 뉴럴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게 되면 인간의 능력들을 우리 로봇에게 다 전달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또 인간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 인간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봇은 힘이 일단 우리보다 세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런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 정말 영화 속의 터미네이터와 같은 세상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됨이 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재미난 뇌공학 관련된 기술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이런 기술을 개발할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이런 교훈들과 또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첫 성경 구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오늘 두 가지 나누었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명철을 위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의 자신이 지식과 지혜에만 의존한다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라는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혜에만 의지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그런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지식은 부러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더욱더 세워지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겸손, 이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꼭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정말 빛을 발하고 우리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과 겸손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사회의 큰 주역이 될 그런 분들인데요. 큰 사명을 가지고 특히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서 또 여러분 각자 분야에서 또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 의대치대 간호대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발전되고 있는 이 바이오 기술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이 발전되는 기술에 대처해 가야 될까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우리 안종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파스쿠치 커피 쿠폰 퀴즈를 해가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고 그리고 맞춘 분들에게 파스쿠치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흥미로운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우리 뇌는 뭘로 작동을 하나요? 땡땡 신호에서 이게 무슨 신호인지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 원자로 되어 있는 건데 신소재로 인체에 무해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관련해서 많이 쓰고 있는 세 글자로 된 신소재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세 글자 여러분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마지막 그 성경 구절 중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리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문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듯이 지금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특히 우리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삶을 향상시켜 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지혜와 지식이 뭐와 연결이 돼야 될까? 특별히 채플이다 보니까 땡땡과 땡땡으로 연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 앞에 두 개가 뭘까요? 우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필요하고 가정에 분명히 있어야 된 이게 뭘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뭐해라 하는 그 뭐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 3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그러면 맞추신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드리지 못하지만 선택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플은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의 많은 이들의 고통과 아픔과 또 넘어서야 되는 그런 장애들, 그를 극복할 그런 귀한 기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공부들을 해나갈 이 시간, 이 채플을 듣는 의대, 치대, 간호대 학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